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77쪽 결막질환 하겠습니다. 책부터 보겠습니다. 결막염의 원인은 세균,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바이러스, 리케차, 진균, 기생충, 아토피, 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자연 방어 기전이 있거든요. 요 5가지, 요거를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눈물작용, 풍부한 림프조직, 지속적인 결막 상피 탈락, 결막낭의 저온 상태, 눈꺼풀의 깜빡인 작용까지 5개 그걸 묶고 나오시고, 특히 결막낭의 저온 상태입니다. 요거를 고온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결막의 자극증상으로 통증, 가려움증, 이물감, 충혈, 부기, 눈곱 뭐 등이 있고, 타악증상으로 결막의 충혈로 모든 결막에 발생하며 뒷결막의 확장 때문에 발생한다. 결막의 충혈은 보통 이제 결막 혈관이 확장되는 게 생깁니다. 출혈은 혈관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출혈과 충혈은 서로 다른 거겠죠. 그 외에 이제 분비물, 결막 부종, 거짓 눈골 처진 결막 및 출혈, 유두비대, 여포, 거짓막과 막, 유가정, 기받기 앞 림프절병증 등이 있는데, 주의할 점 하는 거 줄지세요. 세균성 결막염에서는 기받기 앞 림프절병증이 드물다는 거, 그거 줄치셔야 됩니다. 기받기 앞 림프절병증은 아시다시피 우리 감기라든지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편도성 등을 하고 이러면은 기 앞쪽에 이제 좀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게 이제 기받기 앞 림프절병증입니다. 이 세균성 결막염에서는 여기 드물다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결막염에 대해서 보는데, 결막염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큰 카테고리로 나누세요. 첫 번째가 세균 결막염이고, 그 다음 책에 보시면 179쪽에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180쪽에 알레르기 결막염 있고, 그 다음에 182쪽에 화학 또는 자극 결막염, 그 다음에 퇴행질환, 퇴행질환 이거는 결막염은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요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개 각각 이 질환들에 대해서 어느 곳에 속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균 결막염부터 보겠습니다. 177조. 가장 흔한 안과질환으로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가장 흔한 안과질환부터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까지 갈로 묶으시고, 이물감, 충혈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홍성 삼출물과 부기 등의 주증상이다. 한홍성 삼출물 줄치 놓으세요. 한홍성 삼출물은 고름입니다. 고름. 다시 말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통의 눈곱이 아니라 아주 센 노란 그런 이제 삼출물, 즉 고름이 끼면 이거는 세균성 결막입니다. 환자의 접촉에서 전염이 된다. 자, 종류는 첫 번째 과급성 세균 결막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급성 세균성 결막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성 세균, 네 번째 거짓막 결막염과 막 결막염. 더 있는데 시험에는 요 4가지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급성 세균 결막염부터 보겠습니다. 과급성 세균 결막염은 첫째 줄에 인균이 주 원인균이다. 사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균 줄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성 결막염은 말 그대로 세균이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어떤 세균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급성에는 인균입니다. 인균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병을 일으키는 균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오른쪽에 젊은 성인이 주로 감염된다는 거 줄지 놓으시고, 신생아, 젊은 성인. 그 외에 포도알균, 사슬알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녹농균 등이 원인이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결막염이 수일 내에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이다. 자, 수일 내에 빠르게 진행 줄치시고, 자극감과 심한 충혈과 함께, 충혈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세균성에 있어서는 가장 큰 특징이 요 충혈하고, 충혈 줄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침에 항노수에 많은 한홍성 삼출물, 요게입니다. 한홍성 삼출물, 요게 주증상이가 꼭 여기에 줄을 치셔야 됩니다.
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잡으려면 눈꺼풀이 붙어가지고 있으면 이제 엄마들이 따뜻한 물로 눈꺼풀 띄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원체 환경이 깨끗하니까 옛날에는 막 흑자 나러 들어가지고 바로 눈 비비고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자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급성 세균성 결막염 보겠습니다. 178조. 자, 그 전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애기 보다시피 눈이 떨어붙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름으로 떨어붙은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과급성 세균 결막염의 주된 증상입니다. 인균에서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세균 결막염이 하게 되는데, 미리 그림부터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혈이 되고 이제 다량의 어떤 한홍소 삼출물이 생기는데, 요거는 주증상이 이제 원체 보시다시피 눈이 이제 많이 빨갛습니다. 눈이 많이 빨갛다 보니까 요게 주증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삼출물들도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세균성 결막인 경우에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178조. 어른의 경우는 항색 포도알균이요. 어린이의 경우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주 원인균이다. 그래서 어린의 경우에 항색 포도알균, 그 다음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거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잘 놓지도 않고, 놓더라도 답은 아닙니다. 자, 추운 지기는 주로 폐렴사술알, 더운 지기 인플루엔자균이 잘 발생한다. 중간 정도의 점액 한호성 분비물이 다량 발생. 자, 세균성 결막염은 다시 말하지만은 공통된 증상이 한홍성 분비물입니다. 즉 고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액 한홍성 분비물 다량 발생, 요리 줄치시고, 결막천지 현저한 충혈 줄치고, 오른쪽에 핑크의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급성 세균성 결막염의 별명이 뭐냐면 핑크아입니다. 핑크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 눈이 너무나도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어 핑크아이랍니다. 치료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정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줄 쳐놓으시고, 옛날에 어렵게 낼 때는 요것도 내고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약 2주의 대부분 자연치유 줄 쳐놓으시고. 자, 이게 급성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 밑에 보시면 보통 포도알균이 원인균이라 써놨죠. 포도알균 줄 쳐놓으세요. 지금 보다시피 3개를 봤는데 3개 다 균이 종류가 다 다르죠, 그죠? 자, 포도알균은 내가 흔히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우리 얼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균이 포도알균이거든요. 이 포도알균이 실제로 이제 얼굴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손은 깨끗이 씻는데 얼굴은 안 씻고, 예를 들어서 그냥 비비잖아. 그러면 얼굴에 있던 포도알균이 눈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성 세균성 결막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제가 바로 보여줬는데 완전 포도송이 같죠, 그죠?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랍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전부 다 포도상구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제 신용어로 포도알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처럼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로 와서 만성 세균 결막염 책을 보겠습니다. 코 눈물과 막힘, 줄치쇼. 아까 저번 시간에 코 눈물과 막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겠죠. 만성 눈물짐증에 발생시키는 원인균이 포도알균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알균이 눈 주위, 즉 얼굴에 가장 많은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 눈물과 막힘, 만성 눈물 주머니 염증 환자까지 줄치 놓으시고. 자, 그 다음 급성 결막염의 불충분한 치료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급성 결막염의 불충분한 치료 같이 줄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막충혈, 유두비대 등이 나타난 마이범샘의 분비물의 증가로 각종 눈구 속에 비누거품 보이는 것이 붙어있다. 마이범샘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누거품까지 갈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각종 눈구석에 비누거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비누거품 카모 만성 세균성 결막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말할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뻑뻑하고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아래 눈꺼풀이
덮여있던 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눈의 하단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만성 세균 결막입니다. 이 잘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을 수시로 좀 심하면 넣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면 또 안 넣고 있으면 다음에 또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것도 이 만성세균 결막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항체 포달균으로 인한 경우에 주로 자고 일어났을 때 가려움, 이물감, 건조한 눈의 피로, 자결감 등이 심하며 써놨죠, 그죠? 그래서 심한 건 어디다? 자고 일어났을 때다. 자고 일어났을 때 줄치시고 저 끝에 심하며 하고, 그 다음에 낮 동안은 눈물이 희석되어 정상이 줄어든다. 낮 동안은 줄치고 저 끝에 정상 줄어든다까지. 예? 자, 그 다음 거짓막결막염, 막결막염이 있습니다. 거짓막은 말 그대로 막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잘 벗겨지고, 막결막염은 잘 벗겨지지가 않는 뭐 그런 겁니다. 잘 안 벗겨지니까 막결막염에서는 이제 막을 벗기면 출혈이 되고 이렇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소화에게 많이 발병하며 디프테리아, 사스란 균이 주고 원인균이다. 뭐 요즘에 거의 심히 안 놉니다. 근데 또 어떤 초보 그 출제위원이 이거 한번 내볼까 해가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자주 냈습니다. 거의 한 15, 16년 전에. 왜냐면 요즘 이게 잘 안 생기니까 그렇죠. 자, 거짓막결막이면 급성 점의 한원 결막이 발생하고 약 30일에 10번 회백색의 반토막이 형성. 자, 10번 회백색의 반토막 형성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잘 벗겨진다 줄치고, 반면에 막결막이 줄치고 결막 부종이 거짓막 결막염보다 심하며, 그 다음에 줄치세요. 회황색의 막은 잘 벗겨지지 않고 벗기면 출혈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출혈이 심한 것까지.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막결막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막결막염은 이런 식으로 들어붙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벗기게 되면은 출혈이 생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거짓막결막염 같은 경우 요게 우리 저 입천장이 까였을 때 이게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 좀 벗겨지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하얗게 되는데 요거는 잘 벗겨집니다. 물론 약간의 출혈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세균성 결막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